그래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도입니다. 알았어? 각도 도형 맞아요. 알았지? 그래서 각을 정의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각도 방금 반직선 두 개지. 각각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거야. 각도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닥을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얘 하나만 움직일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바닥에 깔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시초선. 각을 만드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보통 시초선을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야. 일반적으로 X축 이쪽 방향을 주로 씁니다. 얘를 시초선. 그러니까 각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해서 이 각도 얘가 누구냐면 이 친구가 동경. 알았어? 그러면 동경이 얘야. 자석이 없냐? 얘가 동경이야. 그럼 얘가 만드는 각이 누구냐라고 부르면 이 각도가 되는 건데. 알았어? 그게 이걸 잡고 쭉 당겨. 알았어? 쭉 당겨. 여기 잡고 당긴다. 근데 얘가 각도가 시계바늘처럼 계속 돌아. 그럼 어떻게 돼서 이 각도도 계속 이렇게 돌겠죠. 그죠? 알았어? 그럼 각도가 점점 커지겠네. 숫자상으로 커지겠지. 그런데 이 동경이 딱 멈췄어. 그러니까 그거야. 시계바늘이 도는데 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 바늘은 도대체 몇 바퀴 돈 걸까?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3시. 그러면 각도가 두 개잖아요. 90도랑 270도. 그지? 근데 걔가 몇 바퀴 도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각도를 읽지.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몇 바퀴를 돌아서 만들어진 각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시초선과 동경의 각도. 예를 들어 이게 60도라고 칩시다. 얼마예요? 3분의 파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의 동경은 일단 3분의 파이긴 해. 오케이? 그런데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3분의 파이라고 확답할 수 있냐 이거지. 시계바늘이 몇 바퀴 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알았어? 이건 쉬워.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더 갔다 몇 도야? 420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알았어? 같은 각입니다. 쉽죠? 360을 빼시면 똑같아요. 알았지?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죠? 그걸 얼마겠어? 780도겠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각도 자체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타가 있는데 이 세타의 일반각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360도 곱하기 이게 몇 번 돌았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세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5도를 만나면 405도 나와도 똑같이 45도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지? 각도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360씩 계속 당겨오면 돼. 360도는 몇 파이죠? 2파이입니다. 그래서 2파이라는 각도는 만나는 순간 그냥 지우개로 지우셔도 된다고. 똑같다고. 알았지? 탄젠트, 사인, 코사인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각이 아무리 키워져도 어때? 일단은 줄여가지고 줄이면 결국 니네가 아는 각도가 나와. 45, 30, 60. 그 다음에 120도, 135도 어차피 45, 30, 60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그 다음에 그 각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고. 그러면 공식 같은 애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뒤에 막 개념 넘겨보면 막 각도가 막 바뀌는 게 엄청 쏟아져. 어차피 두 가지만 알면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쌤이 알려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동경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 밑에 봐봐. 2사분면의 각. 그 박스 첫 번째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박스. 4분면의 일반각.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을 뜻합니다. 알았죠?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을 뜻하는데 여기서부터 각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사분면 각이라고 하는 거 뭐겠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2사분면 맞죠?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아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면 1사분면 이 각도 말하는 거야. 360 빼고 몇 도부터 몇 도겠어? 0도에서 90도까지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쌤이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0분법, 그러니까 도를 쓰는 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0에서 4분면이 축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도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얼마를 더해주라고? 360도를 더해주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2파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 파이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2, 4분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2n 파이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1, 4분면이다. 알았지? 그러면 2, 4분면은 뭐겠어? 그냥 이거잖아. 2n 파이에서, 그죠? 2분의 파이에서 180도 파이까지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 그리고 뭐야? 2n 파이에서 파이까지다. 이게 이제 2, 4분면인 거야. 이게 1, 4분면이고. 그냥 나머지 계속 만들면 되겠죠, 그죠? 90도씩 더해가면서. 오케이? 2분의 파이씩 더해가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러면 세타가 1, 4분면 각이야.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와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0에서 90도 사이를 3분의 1을 하니까 0에서 30도 사이겠네. 그리고 이제 1, 4분면 당연히 그럼 모든 각이 답이 쉽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이 방법 안 된다. 얘가 몇 바퀴 돌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계바늘이 도는데 한 바퀴 반을 돌았어. 한 바퀴 반을 돈 거에 3분의 1인 거야. 이해되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 4분면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알았어? 얘가 1, 4분면이죠? 이 친구를 3분의 세타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 양변을 3으로 나눠야겠지. 3으로 나누면 3분의 2n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세타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는 사실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죠? 0 집어넣으면 이거죠? 한 바퀴도 안 돈 거야. 1 집어넣으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온 거야. 2 집어넣으면 두 바퀴를 돌아서 여기 온 거야. 똑같은 동경이거든. 그래서 2n 파이를 쓰는 거니까 n은 얼마부터? 자연수 아닙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소속이 어디냐고 몇 사분면이냐고 여기서 보이냐 지금? 절대 안 보이죠. 0부터 넣어. 어떻게 돼? 0 넣으면 0 넣는 게 저 첫 번째 거지. 여러분들이 보통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0에서 90도 차이를 3분의 1을 하면 0에서 30도다. 이거가 가장 먼저 나와요.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3분의 2파이가 나와 벌써. 그죠? 3분의 2파이는 몇 도야? 120도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세타고 그 다음 여기다가 넣으면 3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 분수를 통분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알았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게 해도 되고 이게 지금 내가 방금 바꿔줬지 120도로 몇 도예요? 30도잖아. 더하면 150도거든. 어차피 그런 각이 나와 다. 알았어? 그럼 150도가 얼마야? 6분의 5파이.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계산해도 돼. 덧셈 해도 되고. 알았니?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항상 얘네들은 4분면을 두 개를 걸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이 각은 2, 4분면 각인데 얘는 3, 4분면 나오면 어떡하냐. 그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래가 이 90도 안에 들어있는 걸 줄인 거기 때문에 알았지? 걸칠 일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얘는 어디 소속이야? 몇 사분면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각도가 파이가 안 됐지. 파이가 180인데 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파이거든요. 2, 4분면 끝자락이죠. 그게 되기 전에 끝났잖아. 얘는 몇 사분면? 2, 4분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알았어?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 4분면이고 2, 4분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언제까지 대입을 하느냐? 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봐봐. 내가 분명히 몇 도가 나오면 끝난다고? 몇 도가 나오면 제자리라고? 2파이. 알았어? 360도 나오면 제자리. 그래서 이 친구가 2n파이가 되려면 즉 2파이가 되려면 n파이가 2파이가 최초로 되려면 n이 얼마겠냐? 양변을 3으로 나눴지. 당연히 여기다가 3이 들어가야겠지. 알았어? 그래서 니네는 얼마까지만 대입하면 되냐면 2까지만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본전이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나누기 3이잖아. 0, 1, 2, 3개만 대입하면 돼. 나누기 6이면 0부터 5까지만 대입하면 돼. 그 중에 그럼 6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0부터 5까지 대입해서 6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반복되는 게 있어서 2, 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알았지? 그냥 대입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나 이런 거죠. 뭐야 똑같네. 아이씨. 에이. 1번 똑같으니까 2번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동경에 대한 이야기고 원래 이제 호도법이 뒤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미리 했으니까
그래야 좀 적응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것도 약간 얘들은 뭐 처음에야 이제 막 응? 정리할 게 많아. 정리할 게 많고 지금 동경의 위치 관계 1번 그 다음에 다음 넘기면 동경의 위치 관계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거기 중에서 일치하는 거, 반대인 거, 그 두 개 그거 같이 보면서 봐야 돼. 나란히 지금 보이죠? 페이지로. 그죠? 그다음에 1번, 2번. x축 대칭, y축 대칭, 직선 y는 x 대칭까지만 보통 나와 있어요. 알았어? 근데 마이너스 x까지도 알아둬야 되는데 봐봐. 지금 이거 EM파이 쓰는 거는 한번 봤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요. 그거 하면서 자,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정리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써 있어. 보기만 해. 이해만 하라고. 알았지? 거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있는 거 그냥 옮겨 적을 필요 없다. 보기만 해라.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시초선이야. 동경이 일치하는 게 얘랑 알았어? 얘랑 둘이 있는 거야. 같은 동경인 거지. 각도가 같아? 이 각은 같죠. 그죠? 근데 각도의 숫자는 다르겠지.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알았어? 그러면 두 각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는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갔을 수도 있고 뭐 더 돌았을 수도 있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온 거야. 알았어? 그럼 각각을 얘를 베타 그 다음에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장을 돌아. 근데 1등이 꼴등을 따라잡아. 뭐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 경우에는 얘가 쟤를 한 바퀴 따라잡았다. 한 바퀴 차이가 난다. 물론 두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죠? 두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파가 더 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을 빼면 한 바퀴 차이가 난다. 그럼 뭐겠어? 2n 파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거기 표시된 게 그거예요. 동경이 일치하면. 그럼 동경이 반대면 됐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쭉 할게. 동경이 반대면 반대야. 그럼 하나는 이쪽 각이고 하나 이쪽 각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 각이 같지? 그죠? 그럼 둘을 빼면 180도. 오케이? 그래서 두 동경을 빼는 거야. 파이. 근데 내가 그랬잖아. 둘을 뺐는데 그냥 파이만 나오겠냐고. 몇 바퀴 차이가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2n 파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묶으면 2n 플러스 1파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V자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두 각도를 더하거나 뺐을 때 저 각도 이 모양에 상관없이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떻게 해야 일정할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현재 이 상황 말고 얘가 조금 이렇게 완만하든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항상 뭔가가 이렇게 일정하지. 그지? 빼면 무조건 일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잘 봐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그러니까 좀비처럼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아냐? 이 각도가 베타, 여기가 알파다. 그럼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요? 이쪽 각도 좀 봐볼래?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이랑 똑같지? 그럼 얘가 얼마나 기울었나 상관없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요. 이거 생각하라고. 이거 생각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찾지. 더하면 파이가 되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2n 파이 그냥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x축 대칭 해볼까? 금방 만들잖아. x축 대칭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대신에 동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각도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더해야겠지. 큰 놈한테 좀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 둘을 더해요. 더하면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둘 더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한 바퀴 2파이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여기다 뭐가 붙어? 2n 파이가 붙죠? 그럼 뭐 2n 플러스 1파이 아니야. 어차피 자연수 정수 파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2n 파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잖아. n이 어떤 특정한 녀석이 아니라 어떤 n이 자연수 정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이런 애들인 거고 여기까지인 거야.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y는 x 대칭 역시 얘들을 이동을 시킬 때 잘라 붙여가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면 돼. 우리가 y는 x 하면은 지금은 역함수가 막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들이 대칭입니다. 얘들이 대칭이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어때? 같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가 무슨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 무슨 관계라고? 역수라고. 그지? 기울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예요? 알고 있나? 이러라고 중학교가 있는 건데. 기울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다. 그죠? 그건 탄젠트.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 값 한번 볼까요? 이 삼각형의 탄젠트 값. 이거 분의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서 수선을 이쪽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이 빗변의 길을 쌤이 같이 잡았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합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합동인데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무슨 관계야? 지금 이거 중학교 내용이야.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냐? 더하면 90도예요. 그죠? 더하면 90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어.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거 알파, 이거 세타 1, 세타 2라고 잡아. 그럼 여기를 A, B라고 할게. 자, 탄젠트 세타 1은 뭐라고 배웠어? A분의 B야.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알았어? 근데 두 번째 요 친구는 각도가 이거니까 얘가 지금 여긴 거죠. 그죠? 이 친구가 여기네. 그럼 탄젠트 세타 2는 뭐야? B분의 A지. 역수 맞네? 역수 맞아요. 그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증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미적분에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보는 거다. 기울기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이야기해 줬고. 그래서 y는 x 대칭일 때는 방금 증명이 끝났는데 y는 x 대칭인 두 각도는 얘 동경이 이거고 얘 동경이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몇 도? 90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EM 파일을 붙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x 대칭 이거죠. 그 직선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야. 대칭 이동 할 수 있겠어? 대칭 이동 안 되면 이거 도형 이동 어떡하지? 시험을? 이거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쪽이죠. 그러면 이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동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각이 여기 채워지면 되네.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에 몇 도야? 2분의 3파이야. 이게 지금 270도거든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2n파이니까 마이너스 x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마이너스 x까지 알아 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게 동경의 위치 관계니까 나오면 그냥 빼거나 더해서 각도를 만들면 끝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페이지 거기 옆에 박스에 나와 있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요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거를 기초로 한다는 거고 이건 중학교 내용 복습이죠. 그지? 맞냐? 그 다음에 거기서 알세타라고 하는 거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순서가 좀 그런데 호도법을 좀 설명하고 할게요. 알았지? 그래서 호도법하고 라디안 설명하고 실라니까 잘 봐. 호도법 쌤이 그냥 무턱대고 탁 치고 파이를 180으로 두고 각 바꾸는 걸 외워와라. 이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했을 거고. 근데 정식 단위는 우리가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몇 도 이렇게 쓰는 요거에 60분법이라서 시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표현하는 숫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직선상에다가 60도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이 아니에요. 숫자 60이 아니라고. 야, 저게 60이었으면 사인 그래프가 와 어마어마할 거야. 여기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갈 걸? 만약에 60이 진짜 숫자 60이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아니 도와주지. 아니 정해. 자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답도 안 하고. 차에서 운전하는데 전화 좀 희리야. 지금 대답하지. 차에서는 희리야 불러 대답 안 해. 자, 60분법이 이 단위야.
우리가 쓰는 게 30도, 45도. 알았지? 그러니까 수원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수학학까지는 요걸 쓰는 거예요. 알았죠? 설마 여러분들이 너무 수원 여기 상학함수에 심취한 나머지 이번 시험을 볼 때 도형이 나오는데 도형에서 갑자기 30도를 6분의 파이로 쓰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믿어요. 그 정도로 수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선행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미적분이랑 수원수투 선행하는 애들이 가끔 그 중학교 거는 내신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가도 100점 맞으니까 그냥 내신도 안 해. 내신 대비 교재도 안 해. 그러고 그냥 가서 풀어. 근데 진짜 각도 자기도 모르게 6분의 파이 막 파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쌤이 테스트 보면 이렇게 적어내요.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했냐? 수원을 한 3번 4번 정도. 나랑 3번 4번에 나랑. 그러면 모의고사 킬러까지 풀게 돼. 3번 4번. 3번 야 2번을 하는데 2-3번을 하는데 그지? 중학교 때 말이야. 지금은 이제 여유가 여름방학이니까. 근데 중학교 때 그 시간 남아두는데 그거를 2번 수원을 3번 하는데 블랙라벨까지 안 풀면 그거는 당한 거야. 학원한테 당한 거야. 60분법. 근데 우리는 뭘 쓸 거냐면 호도법을 쓸 거예요. 이 호도법의 단위는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게 그 파이예요.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고.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환전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야기했지. 1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라디안은 생략하셔도 되고 그냥 1이다. 그 1이 숫자 1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뭐하고 똑같냐면 180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냥 파이가 180도인 거지. 이 파이가 선생님 파이는 3.14 아닌가요? 그거 맞죠? 3.14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때 어떻게 되겠어? 수직선에 표시할 때 1 있고 2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는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14면 1.5가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쓸 때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쓰는 거지 1, 2, 3, 4 점 찍어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1.5보다 살짝 높은 곳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쓸 수 있다. 어차피 파이 무리수잖아. 무리수니까. 알았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잖아. 우리가 이제 단위를 바꿀 때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와닿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돈 화폐 단위나 아니면은 1인치를 몇 센치로 정의하는지 부분도 똑같죠. 1인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각선을 정의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를 때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았죠. 왜냐하면 이 길이는 늘 어쨌냐면 뭐 유리수 정도, 뭐 무리수에서 루트 3 이런 것만 나왔지 파이가 들어가지 않았었단 말이야. 이 호의 길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파이가 들어가 있었지. 그쵸? 근데 이들 둘이 같대. 그럼 파이는 어떻게?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고 치면 얘도 반지름이 되는 그러한 관계일 때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알았죠? 그게 지금 얼마 몇 도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되냐? 어떻게 써야 돼? 이대로 식을 세우죠. R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알고 있는 그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간만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1라디안이 몇 도일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나온 게 아니라 1라디안이 나오게 돼요. 그게 파이분의 180도가 나온 거지. 원래 이게 맞아. 근데 이걸 안 쓴단 말이야. 1라디안을 안 쓴다고요. 1이 필요 없고 우리 삼각함수 각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인 3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나도 몰라. 사인 3 그죠? 근데 사인 6분의 5파이는 되잖아. 그래서 주로 쓰는 게 걔네들이니까 1라디안은 관심이 없고 파이 라디안,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라디안, 우리가 지금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라디안이 속해 있고 단위를 따로 읽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각도가 바로 호도법이다. 이해됐지? 그거를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야 그래서 3분의 파이가 60도야. 그 바꾸는 걸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오늘 안에 그 머릿속에 그거 하느라고 다음 설명이 버퍼링 걸릴 테니까 미리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82고 그냥 나눗셈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익숙해 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지. 훨씬 쉽다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30도였어도 바꿔서 해보는 거야.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45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냐고요. 4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을 했었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45도가 몇 파이? 45도 몇 파이? 이거 해오라고 했더니 4분의 파이. 알았어?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고2 때부터는 그냥 이거 절대 안 써요. R 세타입니다. 이 친구가 중심각이고요. 얘가 반지름이에요. 건너시죠? 줄 곱해볼까요? 2분의 파이. 알았어? R 세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같죠. 알았어? 이게 다르면 이 공식 잘못된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했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R L이 있어서 기억나나? 2분의 1 R L이 있어서 L이 누구야? 호의 길이였어. 그죠? 그럼 야 L이 R 세타니까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겠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원에서는 부채꼴 넓이랑 호의 길이는 R 세타랑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사용합니다. 알았죠? 그럼 이런 애들은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거의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은 그냥 어떤 도형을 푸는데 필요한 그냥 공식으로만 사용되고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나오는 시험 유형은 딱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 근데 모양은 두 가지긴 한데 어쨌든 그 추구하는 게 똑같거든. 이런 거야.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둘에다가 호의 길이 더하는 거지. 그지? 만약에 둘레가 예를 들어서 8. 이는 부채꼴이 있다. 알았어? 그때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죠. 문제 있을 건데 넘겨보면. 제발 없으면 프린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 그럼 만들어서 주지 뭐. 잘 보세요 그러면. 알았지? 쌤이 기본 내용만 넣어놔가지고 거기다가 둘레 길이가 8일 때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 예를 들어서 봐봐. 둘레 길이가 8이면 중심각을 세타로 잡아. 각도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지. 반지름이 커지면 중심각은 작아질 거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중심각이 커져요. 근데 그 적절한 어딘가에서 값을 맞춰야 되는데 둘레 길이가 어떻게 구해? 반지름 둘에다가 2R 플러스 호의 길이 공식이 R 세타죠. 이겁니다. 알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로? 8로 일정하다. 근데 뭐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넓이는 방금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어. 근데 R 제곱 세타를 근데 여기 위에 시계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대입해서 변형해야 되거든. 변수 두 개잖아요. 변수 두 개짜리 최대 최소. 우리가 2학년까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하나로 바꿔야 되겠지? 근데 R을 하나로 바꾸자니 R은 하고 어떻게 돼? 세타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지 않냐? 나눠지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곱을 해. 그럼 분수함수가 나와. 제곱이 되는. 그럼 미적분이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R 세타 보이죠? 2분의 1 R하고 R 세타가 뭐야 여기서? R 세타가 8-2R이 더 있지? 그럼 8-R 2R 많이 보던 함수인데 이차 함수 아니에요? 그죠? 이차 함수죠? 맞습니까? 이 공식 갖다 쓴 거예요. 둘레는 반지름 둘에다가 호의 길이를 더해야 되니까 이건 거고. 그럼 나누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R에다가 4-R이 되는 거고. 이거 근데 니네 굳이 막 이차 함수를 바꿔야 최대치수 나와?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야? 2잖아요. 그죠?
이걸 아직도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로 바꾼 다음에 대칭축으로 바꿔야 보이냐?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니야? 여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 두 숫자가 있는데 그냥 r하고 4-r로밖에 안 보여? 더하면 얼마야? 어렵냐? 더하면 얼마야? r이랑 4-r 더하면 얼마냐고? 4. 합이 일정한 두 양수의 곱의 최대는 둘이 같을 때다. 뭡니까? 산술? 기하. 알았어? 상식. 이 참수 누가 바꾸냐? 멍청하게. 알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 친구들하고 좀 익숙해져야 되고 쌤이 쉬었다가 이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정의하면서 여기 책 순서대로 안 해요. 그럼 너무 할 게 많아요. 겨울에도 그랬을 텐데 쌤이 하면서 각변환까지 한 방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정의니까요. 그들은 그죠? 얘를 사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니까. 일단 반지름이 1인 원부터 할게요. 반지름 1인 원이어야 여러분들 표현이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세타고 A, B, C면 그죠? 이거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뭐죠? 뭐분의 뭐죠? 뭐야 이거? 호호. C분의 A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네,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알았어? 이거 많이 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이 다음 자 A는 C 코사인 세타. 오케이? 자, 이건 중학교 때 한 거고 중학교 때 이걸로도 100점 맞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안 돼. 이건 기본이고 어떤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어느 속도가 돼야 되냐면 지금 쌤이 쓴 속도가 돼야 돼. 버퍼링이 걸리면 안 돼. 원래는. 알았지?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지금 C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B가 C 사인 세타고 물론 탄젠트로도 할 수 있어요. B는 A 탄젠트 세타고 이거 보면 다 보여. 그 다음에 A는 탄젠트 세타분의 B고 이걸 지금 나열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 길이들을 보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세타로 주어지고 여기가 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보자마자 여기를 길이를 2 코사인 세타로 두고 얘를 2 사인 세타로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 속도. 이게 일반 속도야. 2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속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알았지? 우리가 구구단을 할 때 37 했는데 37 하는 듣는 순간 3, 1은 3, 3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죠? 그 똑같은 거야. 항상 공식은 내가 늘 말하지만 공식은 방금처럼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요. 이런 것도 다 정의나 공식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온 거야. 생각해봐봐. 아니 빗변이 길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여기까지 배웠을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때려 죽여도 1을 못 넘는다. 왜겠냐? 직각삼각형 중에서 물론 직각삼각형 아닌 어떤 2, 4, 5면 3, 4각 각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기본적인 건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거야. 어쨌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하고 높이 중에 빗변이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겠냐고. 그려와. 축제야. 알았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인 90도 같은 경우 1 그러니까 지가 해봤자 1까지가 최대치야.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값에다가 사인이나 코사인을 곱한다는 건 그 결과값이 원래 값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빗변에다가 곱해가지고 빗변을 가지고 밑변이나 높이를 만들 때는 무조건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빗변이랑 높이면 뭐가 떠올라? 사인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얘 만들 때 C에다가 사인을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가는 거고 그 계산은 여기에도 들어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더 긴 놈을 만들려면 나눠야 되겠지. 예를 들면은 C를요 A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C하고 A 관계가 뭐야? 세타 끼고 코사인이죠.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분의 a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는 거지. 나중엔 저렇게 길이로 다 둔 다음에 함수도 만들고 방정식도 만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야 돼.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이렇게 바로 가더라도 이 원리다라는 거야 그냥. 그렇지? 내가 할 때마다 이걸 그려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는 이 사인 세타란다 이렇게 매달 해줄 수 없지. 이유는 이렇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의에서 온 거니까. 알았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 동경이 일사원면에 있어요. 그죠? 이 각이 세타입니다. 반지름 1이죠. 그럼 무조건 수발을 내려요. 수발 딱 내려요. 그럼 얘는 뭐겠어? 1 사인 세타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 세타야. 이 길이가. 그죠? 방금 했다. 방금 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변 길이는 뭐겠습니까? 빨리. 얘는 코사인 세타. 알았죠? 그러면 너의 좌표는 뭐야? 좌표는 몇 컴마 몇? x좌표가 누구냐?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돼. 그죠? 일사원면이니까 코사인이 양수겠죠. 왜냐하면 둘 다 양수죠. x좌표 양수.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일사분면인 x랑 y 중에 누가 양수인지. 둘 다 양수죠. 그래서 각도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코사인이 양수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도 양수값을 갖네요. 알겠죠? 됐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는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모양이라 여기는 다 잘 넘어오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혼동이 시작됩니다. 모두 다 아니고 그런 애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디서만 봤어?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봤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각도가 둔각이 됩니다. 동경은 이 친구거든요. 그죠? 이 친구가 세타야. 맞죠? 맞지? 그럼 이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계산할 건데 수선의 발은 무조건 C초선과 같은 라인. 알았어? 어디? C초선과 같은 라인. Y축에 긋지 않습니다. Y축에 긋는 건 다른 방법이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고 X축에 내려. 알았지?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거고 선생님 그럼 이 세타가 못 들어가지 180 그지? 직각삼각형인데 이 각도로 하시면 돼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을 찾으시면 돼요. 변함이 있습니까? 똑같이 밑변 길이가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죠. 그죠? 그런데 좌표죠. 좌표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원 안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로 두는 게 국룰이야. 알았어? 수원부터는. 알겠지? 그러니까 원이 나왔는데 x, y로 두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알았죠? 중단 여기 웃으면서 하는 게 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알았지? 원 위의 점은 왜냐하면 봐봐. 원 위의 점이면 x, y로 두면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죠. 변수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보통 수원부터예요. 알았어?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는 원방에서는 이게 맞냐 지금? 원의 방정식 나왔는데 갑자기? 물론 써도 돼. 왜냐면 사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계산할 때도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공식은 있긴 하잖아.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미분으로 한 방에 공식들을 계산하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 나중에서야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데 이미 늦었지. 원방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원방 자체가 접선이나 이런 게 공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지쌤이 수원 수투 내용을 가져다 쓰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원 위의 점은 이렇게 둔다. 그러면 여기 좌표 역시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두시면 돼요. 모든 점. 알았어? 근데 잘 봐봐. 좌표만 보면 돼. 좌표가 지금 보니까 코사인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아니야? x좌표가 음수죠. 그죠? y좌표는 아직 플러스입니다. 각도가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각도가 2사분면에 속해 있으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코사인 값 맞는데 거기다 뭘 붙여?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알았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 해도 되겠지?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어때? 3사분면 각이죠. 그럼 수선의 발 어디로 내리라고? 무조건 x축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는 이 각도 가지고 하면 돼요. 알았어? 예로 했을 때도 역시 다 똑같아. 전부 다 모든 원의 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데
부호만 차이가 있지. 그 여기는 누가 플러스일까? 생각해봐. x, y가 모두 마이너스죠. 코사인 마이너스고 사인 마이너스죠. 그럼 누가 플러스일까요? 탄젠트가 플러스겠죠. 왜? 둘 나눈 게 탄젠트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은 여긴 누가 플러스니? x좌표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둘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탄젠트가 다 따라오는데 탄젠트는 사실 둘 부호가 같아야만 플러스잖아. 그래서 1, 4음면하고 3, 4음면에서 탄젠트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 플러스가 되는 거. 여기 마이너스겠죠? 여기도 당연히 탄젠트 마이너스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3개씩 12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1, 4분면을 제외하고 플러스인 녀석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전부. 그죠? 그래서 5천만 국민 중에 4천만이 알고 있는 공식 얼싸안고가 나와요. 5천만 중에 4천만이 배운다. 알았지? 이렇게 안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 밑으로. 그지? 고2 밑으로가 1,000만 명인지 난 모르겠어. 대충 어쨌든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렇다고 5천만 중에 5천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전부 다 올, 사인이니까 싸, 탄젠트니까 탄, 코사인이니까 코, 얼싸탄코 하다 보니까 얼싸안코가 되는 거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얼싸안코. 그러면 어쨌든 그 단어 자체는 기억을 하실 거야. 알았죠? 이해됐지? 그런 거. 물론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다 그렇게 배워요. 전부 다. 알았어? 그 응답하라에 나오면 막 완전 예전 흑백 TV 막 옛날 수학의 정석 있고 막 그죠? 응답하라에서 해리가 독서실 간다고 그래서 세팅 다 하고 DB 자지 거기 나오는 그 수학의 정석 그 시절에도 얼싸안고 알았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아, 각도가 몇 사오면에 따라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사인 60도나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런 겁니다. 사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도로 따지면 210도긴 한데 이게 더 잘 와닿을 거야. 210도면 지금 180을 온 다음에 잘 봐. 180 온 다음에 몇 도를 더 갔어? 30도로 더 갔지. 그럼 30도짜리 생각하면 되거든요. 알았어? 사인 30도. 자, 사인 30도가 얼마야? 6분의 파이 얼마냐고. 2분의 1이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겠냐? 부호만 결정하시면 돼요. 분명히 근데 3, 4 오면 누가 플러스죠? 탄젠트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값은 2분의 1은 맞는데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는 것 뿐이야. 어쨌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세 개. 물론 0이랑 1짜리 말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탄젠트도 루트 3분의 1이랑 1이랑 루트 3 중학교 때 배웠던 그들에다가 우리는 뭐만 붙일 거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만 붙일 거야. 그럼 끝나. 그럼 고등학교 수원이 끝난다고. 그 삼각함수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이게 다야. 특수각이. 알았어? 내가 말했지. 새로운 각은 없다고. 75로 외워라.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각도가 아무리 커도 결국 계속 땡겨오면 이 안에 360도 안에 있는 각으로 바꿔서 니네가 계산하는 거고 그들 역시 여기 세 군데도 사실은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우려먹는 거지. 뭔 차이야? 부호의 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얘가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만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삼각함수 값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봐봐 어떤 원리로 된 거기도 하냐면 사인에다가 각도로 바꿔서 180도 먼저 볼까요? 180 플러스 30도로 한 건데 이 180 어떻게 됐니? 조용히 사라졌죠.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180은 그냥 뭐만 한 거야. 네가 이만큼 갔어. 얘를 3, 4분면으로 30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180도를 깔아준 거지. 이런 경우 얘는 지워. 알았어? 지우고 그대로 사인이 가는데 대신에 뭘 봐야 되냐면 부호를 보자. 무조건 우리가 1, 4분면 각으로 만들 거야. 그럼 오른쪽은 뭐겠어? 부호가. 이 친구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니까? 2, 4분면, 아니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그때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죠. 내가 쓴 순서 봐봐. 이 각도의 4분면을 봐.
그 4분면에서 사인이 누구냐고? 마이너스다고. 그래서 또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이게 삼각함수 각변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공식들이 무식하게 겁나 많을 건데, 뒤에 그래프를 넘어서서 쌤이 그거를 웬만하면 뺐거든. 개념 프린트 쌤이 주면 거기에는 들어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건 이제 뺐지 내가. 이게 있어. 진짜 열 몇 개가 되거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등등등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이 그냥 세타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에서 세타를 더한 거,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 그럼 코사인도 있겠죠?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인만 먼저 해보면 원리가 똑같으니까 사인을 그럼 2분의 파이에다가는 세타 더하면 뭘까? 사인을 2분의 파이에서 빼면 뭘까? 그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누가 서운해? 2분의 3파이 270도가 있어. 또 그럼 그 종류로 다 써 있다고 개념서들 보면. 그걸 다 외우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것만 외우면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돼. 당연히 그 두 개를 하는 게 힘들겠지만 니네가 이걸 달달다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야. 이게 봐봐. 공식 중에 하나 이거야. 봐봐. 사인에다가 파이가 지금 180이죠. 파이 플러스 세타를 그냥 예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둔각이 되더라도 예각으로 취급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가 세타 플러스 앙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이 친구가 몇 사분면이냐고. 파이를 갔어? 세타 찔끔 갔어? 3, 4분면이죠. 너 3, 3 사인이 3, 4분면에서 뭐야? 마이너스다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은 얘는 사인 그대로 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이게 한 가지고 둘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아까 니네한테 이거 돌리면서 수선의 발을 어디다 내리라고 했어? X축이, 그렇지. X축에 내려. X축에 내리면 둘 중에 하나야. 180이거나 360도거나 각도가. 봐봐. 이게 X축에 내리면은 파이 갔다가 찔끔 요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파이 갔다가 이만큼인데 이 둔각이 처음에 2, 4분면에서의 둔각하고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리면 봐봐. 이 길이가 이 각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반지름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이야? X좌표가 되는 건 똑같아요. 이 네 군데 다 밑변 길이가 X축이 되는 건 그 코사인인 건 똑같다고. 그런데 만약에 원 하나 더 그려줄게. 만약에 수선의 발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먼저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안 내리고 여기로 내리면 주인공이 이 친구가 돼요. 알았어? 수선의 발을 여기로 내렸을 때는 주인공이 얘였는데, 알았지? 직각삼각형의 주인공이 이 친구가 됩니다. 각도가. 그럼 코사인이 어디겠어? 여기가 코사인이 되겠지, 그지? 원래 여기가 코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x랑 y가 어때? 역할이 바뀌어 버리네요. x랑 y가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y축으로 내리면 x랑 y가 역할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뀝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뭔가요? 세타를요 2분의 파이만큼 보낸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30도면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 할까? 이 친구를, 이 동경을, 자 이제 x, y 자리 바뀌는 건 그런 원리고,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그 값들을 가만히 봐보잖아. 그러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사인 30도 더해서 90인 게 누구냐? 60도죠.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똑같죠.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 알았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실제로 사인 20도도 코사인 70도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거 다 간단히 하는 거. 이렇게. 그지? 예전에 겨울에 했었죠. 이게 세타. This is 세타. 아하. This is 세라. 아하. 90도. 90도. 알았지? 세타 어디요? 세타 어디요? 여기요? 여기냐고. 여기 세타야? 여기
아니 자꾸 그 보이는 대로 하지 마. 이론적으로 접근해. 알았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 이게 반지름 길이도 달라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생각 잘해봐. 이게 세타면 세타는 이거죠. 그냥 둘 더해서 몇 도? 90도니까 90도만큼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2분의 파이만큼.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있던 세타에다가 이렇게 각을 바꾸면 이게 누구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세타 자리가 누구로 바뀌어? 여기로 옮겨지니까 이 삼각형에서 내가 사인으로 썼던 이 친구가 이 삼각형에서는 길이가 누굽니까? 얘랑 같은 게 누구예요? 얘죠. 길이가 이거죠. 그죠? 합동이니까 얘랑 얘 길이 같은 거 아니야? 안 같게 그래서 미안한데. 알았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됐죠? 그래서 얘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그러면 이 친구에서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를 했다면 여기서의 좌표도 코사인을 해야 돼. 각도가 누구야? 이걸로 해야 되지. 이걸로.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무조건 수사의 발생이 x축으로 내렸으니까 무조건 x좌표가 코사인. 그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요. 어이? 둘을 비교해 봅시다. 값을 비교해 보자. 값을 비교해 보면 이 값이 누구랑 같니?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길이가. 이 길이가 얘랑 같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좌표로 그냥. 이게 가장 깔끔하게 가는 거. 이 길이가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값이 같겠네.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면 니네가 실제로 각을 한번 해봐봐. 특수각으로 해 보일 거야. 이 친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나와. 알았어?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코사인 너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결국 누구랑 똑같구나. 사인 세타랑 같은 게 아니지. 부호가 다르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은 거.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서에 그 각변환이라 그래가지고 겁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하나씩 다 바꾼 거야. 그걸 외우는 게 미친 짓이지.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돼? 얘랑 같죠? 값은 부호는 어때? 부호 y값 봐봐. 이거 y좌표 양수 아니야? 양수지. 그럼 2, 4분면에서는 아직은 사인이 코사인으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통점 찾았어? 아예 x랑 y좌표가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건 맞아. 근데 부호는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안 바뀌고지. 그게 얼싸한 거야. 잘 봐. 분명히 내가 그랬죠. 얘 몇 사분면 각이야? 2, 4분면이죠. 그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부호가 뭐죠? 얼싸안고는 플러스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라는 건 나머지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야. 너는 플러스인데. 그래서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얘는 지금 2, 4분면 맞죠? 2, 4분면에서 사인은 정체가 뭡니까? 부호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죠? 2, 4분면에서 사인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공식을 내가 이거 하고 좀 더 쉴 때 뽑아줄 때 그러면 그 공식의 내용이 전부 다 이걸로 해석을 하시면 다 정리가 되니까 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거 외우는 사람 없어요. 알았어? 그거 외우는 사람 없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그 다음에 암기를 최소화해서 삼각함수를 할 수 있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했거든. 많이 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 알았어?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봐봐. 코사인하고 사인 역할을 바꾸면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가 아까 뭐분의 뭐였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그죠?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이 자리 바뀌겠네?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어? 역수로 바뀌죠. 그죠? 나중에 미적분에서 코탄젠트라고 하는데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을 한번 봐볼래? 탄젠트 30도 얼마야? 유리화 안 시키는 게 볼 때 도움될 거야.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탄젠트 60도 봐봐. 둘 더하면 90도지?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루트 3이잖아. 역수예요. 그래서 45도는 1인 거야. 왜?
직각삼각형에서 45도 니네 둘 바꿔봤자 뭐예요? 똑같잖아. 그래서 45도는 사인 코사인도 값이 똑같은 거예요. 왜? 역할이 바뀌어봤자 똑같잖아. 본전이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젠트도 역시 예를 들어서 봐봐. 2분의 3파이 한번 해볼래? 마이너스 세타로 했어. 그럼 어떻게 바뀐다고요? 탄젠트가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탄젠트 역수로. 그런데 부어볼까요? 이거 몇 사분면일까? 270도를 가. 그렇지.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다시 와.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이 놈은 얼싸탄. 얘가 플러스네요. 그럼 너는 플러스. 알았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는 그거예요. 갔다가 뒤로 더 가냐? 앞으로 오냐? 그럼 4분면이 달라지겠지.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4, 4분면에서 플러스였더라? 코사인이죠. 그지? 됐지? 그 다음에 각도를 보는 방법이 저렇게 막 파이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부호를 바꿔서 원이 봐봐. 우리가 동경의 방향을, 그지? 방향을 각도를 돌릴 때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방향으로 계속 돌렸었냐면 이 방향으로만 계속 돌렸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부르지. 보통 우리가 양의 방향 그러면 그게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시초선을 이쪽 X 양의 방향으로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긁었을 때 나오는 각도가 플러스 각도입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도 돌려보고 싶죠? 누가 그러고 싶겠니? 자, 밑으로 내려요.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각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타하면은 이쪽으로 밑으로 내리잖아. 얘는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 친구 데리고 사인 코사인 만들어도 돼. 알았지? 근데 그때 해볼까? 이렇게 수선 내려서 나 이걸로 안 할래. 할 수도 있지 뭐. 이걸로 하는 방법. 그러면 각도 그대로 해봐. 좌표가 뭐라고? 무조건 코사인이야. 그리고 그 친구의 각도 뭡니까?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럼 이 친구가 원래 이거 같아야 돼. 헐. 삼각형이 같아야 돼. 자, 이렇게 가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어요. 직각입니다. 그죠? 만들어졌어요. 같은 각도니까 각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원이 아니구나. 얘는 그 뭐야? 원래가 뭐였어? 코사인 세라 콤마 사인 세라 이렇게 되죠? 둘 비교해봐. 얘는 무슨 관계야? 똑같아? y 값인데 마이너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빼기 말고 아예 세타의 부호를 바꿔버려. 그러면 기존의 사인 세타랑 부호가 반대지. 이걸 뭐라고 불러? 무슨 함수?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뱉어.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 그래서 sin x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코사인 보자. 둘이 같죠? 똑같은 x값 양수.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유일하게야. 셋 중에. 그럼 나머지 두 개를 기억하는 것보다 얘를 기억하는 게 낫겠지. 유일하게 뭡니까 이거? 우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유일하게 우함수예요. 알았어? 이해됐지? 코사인 함수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각도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코사인 마이너스 얼마 물어보면 그 마이너스는 빨리 지우고 그냥 양수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지워도 되는데 대신에 어디다 뱉어? 앞에다 빼놓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한테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들어오면 나는 이 속도를 기대하는 거지. 사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120도로 빨리 하라고. 120도는 2, 4분면이니까 그냥 2분의 루트 3. 알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은 기본적으로 왜 빨라야 되냐면 방정식 함수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딸려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2차 방정식 배우면
2차 함수 같이 묶어서 하죠. 1차 방정식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교점을 물어보고 그럼 우린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러려고 함수가 있는 거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 루트가 생겼지.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방정식을 풀려고 루트가 생겼어요. x제곱이 3이 되는 x를 찾고 싶어서 그걸 풀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을 표시를 하고 싶어서 좌표평면이 생긴 거고. 그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를 배우면 방정식, 부등식은 딸려온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다. 그 흐름은 똑같아. 모든 함수가. 알았어? 그럼 삼각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각도 계산이 빨라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지. 그냥 자, 길 가다가 저 앞에서 저기 KFC 앞에서 사인 X를 만났네. 사인 X가 길 가는 희찬이를 붙잡고 김희찬 씨. 내가 2분의 1인데 내가 뭐 누구게? 내가 누구게? 그러면 김희찬 뭐래? 그러고 지나가겠지. 우리가 그런 애 만나면 그지? 뭘까요? 자, 제가 각도 범위를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답해 볼까? 맨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지? x 얼마? 일단 생각나는 거 6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있죠? 그러니까 1바로 물어봐야 돼 일단. 6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끝나면 수원이 중학교 거겠지. 저는 분명히 각도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효원이 남아. 자, 외웠어 안 해서 빨리 말해. 외웠어 안 외웠어? 지금 잠깐 헷갈린 거지? 다음 거도 분모는 항상 기억해. 분모는 그대로. 그치? 6분의 앙세타야. 그럼 생각해봐봐. 사인이 지금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이 플러스인 곳이 어디야?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지. 그럼 답은 무조건 1사분면, 2사분면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있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1사분면 각이랑 친구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2개씩밖에 안 나와. 알았어? 사인 코사인 무조건.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이 자 방정식이야. 지금 이 삼각함수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래프 안 하고 할 건 아닌데 내가 말했잖아. 개념 합쳐서 한다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방금 이거 부호나 이거 해보자고. 봐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프를 배우고 2분의 1이 되는 게 이거 그래프 모르는 사람은 냅둬도 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칭 6분의 5파 이렇게 가르치면 뒤져야 돼. 이렇게 배웠으면 나한테 이렇게 안 배웠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배웠으면 진짜 무식하게 배운 거예요. 니네 저거 방정식 푸는데 그래프를 쳐 그리고 있으면 되겠냐? 생각해봐. 방정식을 푸는 건 속도가 생명인데 그지? 절대 안 돼. 혹시 머나먼 저 머나먼 기억 속에 겨울의 기억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안 가르쳤다는 걸 기억을 하실 텐데 난 분명히 니네한테 몇 개를 외우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걸로 해라. 지금 저 옆에 계시는 2학년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똑같이. 내신 때도 마찬가지고. 잘 봐. 6분의 파이는 친구가 4명이 있어요. 4, 4분면이잖아. 알았어? 누구냐면 그래. 그냥 옆에다 쭉 적을게. 이렇게 4 친구가 있어요. 저것도 왜 저렇게 되는지 알면 되게 쉬워요. 알았어? 저 4 친구가 있어. 순서대로 1, 2, 3, 4, 4분면. 알았지? 근데 지금 사인이 부호가 뭐라고? 플러스라고. 얘 둘이야. 알았어? 근데 만약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얘 둘이야. 3, 4분면 4, 4분면에서 마이너스거든요. 머릿속에 이거 꺼내서 바로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뭐야? 라고 내가 이렇게 구두로 물어봐도 약간 1초 정도의 버퍼링 뒤에 그지? 그럴 수 있으니까 1초 정도 안에 저기 6분의 7파이나 6분의 11파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로 기억하면 머릿속으로 못하겠네. 그래프를 그리고 그죠?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이 중요하다니까. 이걸 그리는 습관이 애들은 계속 그려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린 다음에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게? 기억났어? 요 친구들, 요 패밀리, 가족들, 패밀리 두 개씩 무조건 두 개씩 뽑아놔라. 이렇게 봐봐, 보람이 있죠. 괜찮아, 내가 보람을 느끼니까. 다행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어차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몇 도는 지워도 된다? 360도는 지워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6분의 파이의 쌍둥이가 숨겨 있습니다. 6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돼요. 6분의 13파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였다가 2분의 2파이를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개만 기억해라. 알지? 물론 각 각도마다 4개가 있겠지. 뭐겠어? 30도 4개면 60, 그지? 60도 4개 있을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 안 했으니까, 그래프 했어도 쌤은 그걸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자, 볼까요? 반지름 일자리. sin x가 2분의 1이라며. sin x가 x좌표였어, y좌표. 저 x는 지금 이 각도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x가 우리 좌표에서 x 아니니까. 여기에서 x좌표랑 y좌표 중에 누가 사인이죠? 이거만 끝낼게요. 그 진도는 그 앞에 할게요. x좌표랑 y좌표 뭐였어? 원 위의 점은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사인이 2분의 1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 찾으세요 이 말이죠. 그럼 y좌표 빨리 2분의 1 그어봐. 여기랑 여기 중간점을 그으면 되겠지?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각도가 아셨어요? 요 각도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도냐고 묻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저 친구들입니다.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다 그어? 그렇지, 밑에다 그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야? 이게 절반이겠지? 그럼 빨리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각도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게 6분의 11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6분의 11파이. 왜? 요 나머지 각이 몇 도니까? 30도니까. 33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좀 빠른 방법이, 이것도 원을 그려야 되잖아. 알았어? 그럼 만약에 x가 이런 거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이 누구 좌표? x좌표죠. 그럼 이 원에서 x좌표가 2분의 1 되는 게 어디냐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로로 그어야겠지. 그죠? 세로로 그어서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어떻게 돼?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이게 몇 도입니까? 60도잖아요. 그죠? 6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도가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이거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이쪽 가면 안 돼. 코사인 이거 하나로 끝났지. 2분의 1이니까. 그럼 몇 군데야? 여기랑 여기잖아. 이렇게 각을 만들면 삼각형. 여기가 몇 도? 여기가 60도니까 실제로 얘 동경은 뭐겠어? 이렇게 오는 거겠지. 300도. 그래서 300도랑 60도 두 개다. 그러면 얘랑 같은 친구들, 이건 30도 패밀리니까 x가 뭐인 거? 60도인 거는 3분의 파이하고, 얘들이 더 쉬워요. 3분의 2파이하고 알았어? 3분의 2파이하고 또 이렇게 계속 돌려봐. 이렇게 그럼 뭐뭐 나와?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 얘네들이 훨씬 쉬워요. 1, 2, 3, 1, 2, 4, 5거든. 알았어? 네, 그렇고 나머지 45도들 4분의 파이에 4분의 3파이에 4분의 5파이에 4분의 7파이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파이에서 빼고 더한 거야. 그냥. 알았어? 파이라는 값에서 빼고 더한 거예요. 빼고 더한 거. 그거 간단하죠? 파이에서 이거 빼니까 얘고, 파이에다 이거 더하니까 이건 거고, 2파이에서 이거 빼니까 이건 거고, 파이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 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야. 무조건 값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고, 쌤은 그래서 내가 삼각 방정식을 갑자기 누군가가 쌤한테, 나한테, 알았어?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질문 받다 보면 가끔 까먹어가지고, 선생님 탄젠트 x가 예를 들어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 이 x가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 x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니네한테 알려준 거야. 나 여기서 꺼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바로 나오겠지. 난 좀 더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만 해도 여기서 꺼내는 것도 안 해. 그냥 바로 나와. 약간 감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왜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 그렇지 않냐? 문제를 많이 풀면 그잖아. 지금 하는 것을 몇백 개 문제씩 풀면 당연히 여기서 고르는 거는 처음 할 때 거고 그 다음은 바로 될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시작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 다음에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바로 튀어나오는 과정을 얘를 빼고 난 니네 이것부터 시키고 있는 거고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되는데. 알았어? 그래서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되는 게 몇 도예요? 30도잖아요. 그죠? 6분의 파이면. 알았어? 탄젠트는 어떻게 잡아야 돼? 1, 4오면 3, 4오면이니까 무조건 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알았어? 6분의 파이랑 6분의 7 파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해됐지? 사인은 둘, 코사인은 이렇게, 탄젠트는 이렇게 가는 거지. 뭔 느낌 야기니 방금? 그죠? 됐죠? 사인은 이렇게가 세트야. 코사인은 이렇게야. 왜? 우함수니까. 가운데서 대칭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탄젠트는 건너뛰어서 이렇게.